네, 한판 승부 월요일부터 좀 더 뜨거워집니다. 먼저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열. 자, 김정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개혁신당 최고위원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냥 항상 계신 과거신, 그냥 있는 과거신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와 함께 늘 그냥 계셨습니다. 네, 예. 그냥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해찬 전 총리 장애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를 두고 여권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 공개 설전이 있었는데요. 현장 화면을 일단 보겠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2인자, 3인자들에 의한 반란이 빈번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고대 로마가 생각납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예, 자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이었는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셉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을 시작하면서는 약간 예. 좀 진정시키는 발언을 했거든요. 예, 합당 문제든 무슨 문제든 민주당의 운명은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한다라면서 전당원 투표를 결정해야 한다라 강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본인은 당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결정하거나 선언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당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토론 속에서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이후에 이 정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이현주, 강특구, 황명선 최고위원들이 오늘 회의에서도 합당 논의 자체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방금 나왔던 이현주 의원이 발언해서 이 2인자, 3인자의 사실상 이제 정청래 조국 대표를 비유를 하면서 직격을 했는데요. 예. 그러자 또 정 대표와 가까운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 공개적인 면전에서 이렇게 당 대표에게 면박을 주고 비난하는 게 민주당의 가치냐라면서 모욕에 가까운 얘기다 이렇게 엄호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반란이라는 얘기가 나와서요. 너무 세요, 너무 세. 자 이런 가운데도 이현주 최고위원이 그 조국혁신당의 토지 공개는 입법화를 직격했는데, 네, 민주당과 혁신당 사이 좀 갈등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SNS를 통해서 주말에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과 이 토지 공개념이 충돌할 소지가 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사회주의적인 체제 전환, 혁명적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라면서 실제로 두 당이 합당을 하게 되면 이 부분 때문에 대통령의 건강한 개혁 의지마저 희석되고 곡해돼서 공격받을 여지가 크다. 결국 위헌적 소지가 있는 이 토지 공개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예. 조국 대표가 일단 SNS에 주말에는 어이가 없다라면서 1989년 헌재도 토지 공개념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색깔론 공세를 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도 황당무계한 색깔론으로 토지 공개념은 이미 헌법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 당을 공격한다고 민주당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혁신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 말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예. 조국 대표도 발언 수위가 세네요. 어이가 네, 상당히 좀 없다. 강하게 좀 치받고 있습니다. 황당무계하다. 예. 자 이제 민주당이 1인 1표제 도입 절차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짧게 전해주시면. 네, 중앙위 회의를 오늘 열고요. 1인 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 때 대의원 가중치 적용했던 기존 규정 폐지였고 사실 작년 12월에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해 좌철했다가 이번에 다시 추진을 하는 건데요. 오늘 오전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투표가 진행됩니다. 예. 자 일단 노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설정 어떻게 보셨는지. 뭐 당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대표가 이 얘기를 화두를 이제 꺼냈을 예. 때부터 최고위원이라든가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꺼냈으니까 예.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 사실은 이제 정청래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 의심적인 눈으로 보던 분들이 많았는데 아 진짜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은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민주당 내 사람들은 그래도 어차피 결국에는 이제 같은 우당이었고 조국혁신당이 네. 또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 있다가 또 그쪽으로 가신 분들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아마 초창기에는 오히려 이 반대 의견이 이렇게 막 목소리를 크게 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공격을 많이 받았던 걸로 아는데 예. 오히려 이게 지난번에 이해찬 총리 이제 그 상중에 그냥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하면서 이게 좀 더 설득력을 더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게 되면 초창기보다는 반대하는 의견이 더 표면화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더 같습니다. 드러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청와대하고 사실은 이제 교감이 있었냐 없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가느냐 이제 이러면서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 이제 처음에 또 이 상황에 대해서 흡수합당은 절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왜 해 우리가 도대체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꺼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쪽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합당하는 게 맞다라는 건 알지만 예. 반드시 이번 상황에 했었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탑다운 방식의 이런 식의 합당 논의가 과연 민주당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은 좀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 청와대랑 이견이 있다는 소리도 들려 나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다들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조금 약간 간 보는 느낌? 일단만 싸워요. 네, 그런 게 일단 좀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뭐 나서서 막 싸우는 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에 대한 공격이 사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봐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차마 이제 말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왜냐하면 이제 지선을 앞두고 이 경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점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분이 더 커지는 듯한 분위기가 생겨나니까 아 일단 좀 빠져있다가 한번 좀 움직여볼까 어떤 식으로 갈지 지금 괜히 얘기했다가 정청래 대표한테 밑보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들 이제 계산들이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이러한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김정철 최고는 객관적일까 과연? 저는 일단 여기에 지금 그 이현주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2인자 3인자 예. 반란. 이게 다 2인자 3인자가 정청래 조국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정청래 김어준 씨 같습니다. 아, 3인자는 김어준이다. 네네 조국 대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내부에 분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이제 기업 합병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합병을 할 때 야 이런 반대가 있어. 내가 인수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네. 예. 이렇게 하면서 자꾸 가격을 깎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이번에 합병을 통해서 소위 어떻게 보면 합병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어려움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당내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지금 뒤에서 얘기가 나오는 1일 1표제가 됐을 때 굉장한 파워를 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 합당을 본인이 추진을 하고 거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합당을 통한 본질은 뭐냐? 공천권과 관련된 거잖아요. 나중에 당내 그 당권과 관련돼서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합당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자신의 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 그 부분이 관련된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배제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본인들의 지금 기득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저는 객관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고 있어요. 재밌다는 건 주관적인 건데, 자 우리 가장 객관적인 곽우신 기자. 예. 가장 객관적인가요, 예. 제가? 예. 그러니까 사실 그 합당을 하기에 이것도 TPO가 중요한데 어허. 정청래 대표가 처음에 제안한 그 이 자체가 TPO가 좀 맞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도를 놓고 봤을 때 이런저런 거 빼놓고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선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격전지에서 민주당과 정말 격차가 적어서 주요 이 선거구에서 합당을 하든가 연대를 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이 다 가져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있어야만 우리 빨리 힘을 합쳐가지고 민주당과 혁신당이 다시 하나로 만나자 이게 물을 타는데 예. 사실은 뭐 일부 여론조사마다 좀 다릅니다만 네.
일부 지역구를 정말 제외하고는 대체로 민주당이 좀 선방할 수 있겠는데 잘 지킬 수 있겠는데 이런 분위기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장 혁신당과 합쳐야 될 이유가 뭐지라는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 아하. 우리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단독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네. 어떻게 하면 선거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인 시점이니까 합당은 지금 뭐 혁신당한테 유리한 이슈란 말이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예. 근데 민주당이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막 오히려 민주당이 끌려가는 모양새고 다니니까 민주당 당원들 입장 설득이 안 되는 거고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 합당에 찬성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같은 모양새면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기류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안에 여의도에서 이거 이러다 그냥 물 건너 가겠는데 이런 실패할 이야기도 수도 있다? 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곽우신 기자는 당원은 아니시죠? 전혀 아닙니다. 네.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전혀 저는 사실 뭐 다 이상해서 그럴 네. 리가 없습니다. 다 당원일 이상해서. 리가 없고 기자시니까 네. 농담으로 여쭤본 거고. 자 우리 노 변호사님. 사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물어봤을 때만 해도 합당 다 되겠죠라는 네, 맞아요, 의견이 맞아요. 있었었잖아요. 일주일 만에 바뀌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지금 기류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게다가 정청래 대표도 사실은 기류가 좀 약간 다운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래요? 많은 분들에게 내부적으로도 일단은 내가 제안만 한 거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는 분위기거든요. 선언이 아닌 제안이다. 네. 그런데다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곽 기자 말한 것처럼 실제 이것이 무슨 득이 되느냐를 따져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음. 중도에 있는 분들의 표심을 흡수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사실은 많이 우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보수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중도 생각되는 보수. 사람들의 그 공간이 엄청나게 열려 있어요. 네, 이분들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예.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이 막 내분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민주당이 지금 뭐 급하게 나서가지고 여기서 뭐 싸울 필요도 전혀 없는 거고 약간 이렇게 손 팔짱 끼고서 좀 지켜보면서 분위기를 조금 유도하는 게 더 좋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조국 혁신당이 조금 더 좌클릭되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하. 조국 대표가 토지 공개념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쪽 개념을 막 끌어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얻고자 하는 거는 중도에 있는 표심을 오히려 멀리 쫓아내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실제 민주당이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마저도 네. 유리하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지금 중론인데 예. 사실 뭐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이 조금 더 뭐 우월한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부산이나 이런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면서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성격이 형성되고 있는 중에 이걸 해가지고 무슨 실질적인 이득이 있겠어요. 게다가 공천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공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 실질적으로 나가려는 사람들 그리고 당직자 문제도 되게 중요해요. 이 조국 혁신당으로 그때 나갔던 분들의 상당 부분은 민주당이 오랫동안 몸담았다가 나갔던 분들이에요. 네. 지난번에 왜 민주당에서 사실은 이제 먹을거리가 이렇게 막 그 냉정하게 충분하지 얘기해서. 않았던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요, 이 보수를 주는 당직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대요. 저는 잘 몰랐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조국 혁신당하고 합치게 되면 그 당직자분들하고 또 자리를 나눠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대표가 혼자 말한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따라간다? 이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전당원 투표하면 부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 사람들이 네. 이게 약간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막 생각한다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될까를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되게 조심스러워서 누군가가 딱 앞에서 깃발 꽂고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라고 이제 막 열심히 설득하잖아요. 네. 그럼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서 저는 아.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지난주에는 내가 무조건 합당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약간 조금 중립적인. 물음표가 됐어요. 저는 뭐 합당이 지금도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국 혁신당은 이번에 만약에 합당을 못하게 되면 정말 큰 큰일 위기에 나죠. 정말 봉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저번에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네. 가면을 벗었단 말이에요. 벗었는데 지금 또 다시 써야 돼. 합당하고 싶어요. 네, 이미 이제 얼굴을 봤는데 우리 결혼하고 싶은데. 네, 국민이 다 봤고 다 봤는데 거기에서 우주 메리미? 다시 써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미 약혼까지 하는 것처럼 이미 다 됐고 도로 의사도 합치됐다고 네. 얘기했고 이제 양가에 이제 그것만 얻어야 되는데 네. 근데 결국 그게 파토가 나버리면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어떤 당의 가치 자체가 굉장히 무너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3당으로서의 가치, 그러니까 소수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나마 그래도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과 또 약간 다른 결, 조금 더 좌클릭한 결로 본인의 모습을 색깔을 보여왔는데 예. 이번에 이제 합당을 하려고 했던 그 시도
그다음에 그거에서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음. 뭔가 내가 열심히 매달렸다가 안 된 것처럼 돼가지고 아. 조국혁신당이 정말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아하.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약간 걱정됩니다. 근데 오히려 갤럽에서 그때 조사 설문조사한 내용에 따르게 되면 네.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보다는 예.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조금 더 좀 더 우호적이에요. 온건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려는 아하.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결혼 막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해요. 요즘은 사실혼도 많고 비혼주의도 많고 일인 가구. 실제 가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알겠습니다. 베니핏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네. 우리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 변호사님이 그 이원정 변호사이기 때문에 예. 자, 근데 이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에 국회 본회의장에 휴대폰 사진이 잡혔는데 이 보도상으로는 이제 민주당의 모 의원과 한 국무위원, 그러니까 이제 의원 출신 국무위원이 사이에 대화다라고 하는데 핵심 단어가 미략이에요. 그 미략설이 나오죠. 미략 파격 소재, 미략 여부 밝혀야 당명 변경 불가, 나눠먹기 불가. 네, 일단 지선 전엔 급히 해야 하는데 통해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분의 대화입니다. 자, 우리 곽 기자님, 네. 요건 보여줬을까요? 아니면 기자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취재한 걸까요? 아니 저 보통 사진 같은 경우에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이 이제 보여주시러 정말 찍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약간 이제 의도가 느껴지지 않나 싶긴 해요. 이 쓰고 있는 와중에 이게 맥락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물론 뭐 이거는 속에 어쨌든 뇌피셜이니까. 근데 다만 이거 하고 나서 네. 실제로 저거 누구가 쓰던 거다라는 말이 돌았어가지고. 아. 네, 정확하게 이제 그 저희들 사이에서는 실명이 나왔었죠. 누구랑 누가 나누던 대화였다. 근데 그런 그거 것 밝혀주시면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당사자 중에 한 명으로 지목됐던 김민석 총리가 오늘 나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게 된 거죠. 예, 네. 예, 예. 근데 되게 웃긴 게 저 손 모양을 보고 저거 누구 손이다 이러다가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갑자기 손이 보고 싶어졌어. 손가락. 손톱이 있잖아요. 네. 손톱과 이렇게 왼쪽에 있는 저 손 모양을 손가락. 보고 아. 저걸 다른 사진하고 비교하면서 휴대폰 케이스도 있네. 네, 보니까. 저거 누구다 가죽, 딱 나오더라고요. 검은색. 아니 게다가 어떻게 저렇게 딱 문장으로 딱 끝내서 바로 딱 보내기 직전에 저렇게 딱 정확히 찍습니까? 아. 게다가 저 말에 저 정처럼네요. 텔레그램의 중요한 부분은 미략이죠, 미략. 미략. 사실 그 단어 하나가 주는 이 무게나 이런 게 엄청난 거죠. 자,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본인은 아니다. 명확히 말씀했습니다. 영상을 또 보고 이어갑니다. 아까 마지막에 무슨 요새 뭐 시끄러운 그거 말씀드렸는데 그냥 궁금해서 아주 점잖게 물어보셨는데 그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그럼 됐죠? 어우, 세게 얘기했어요. 제가 네. 쓴 거 아니죠? 명확하게 됐죠? 거리를 박우신 기자 됐습니까? 이거 사실 근데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 핵심은 뭐냐면은 네. 국무위원과 민주당 한 의원이 있다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청와대와 관련이 없었으면은 예. 바로 해명이 나왔을 거예요. 국무위원 아니다. 청과 관계 없는 얘기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김민석 총리가 아니다라고 방사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결국 당청 사이에 뭔가 어쨌든 관련해서 교감이 있다라는 거가 아직은 흔들리지 않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어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파장이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그렇군요. 뉴시스 기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솔직히 그 기자가 누구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손만 찍었어. 누군지 아이 모르게. 말이 안 되지. 예, 말이 안 왜냐면 됩니다. 바로 뒤에서 이렇게 딱 찍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원래 당겨서. 망원 렌즈를 원래 당겨서 찍는 당겨서 거 찍는 아니에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전체적으로 다 보일 텐데. 그래서 아직도 안 밝혀진 거예요? 정확히 밝혀져 있죠? 제가 들은 그 내용하고. 아 그죠? 그래요? 그러지 누구예요? 아니, 그게 이제 사실로 아니라고 근데 아니라고 확인되거나 얘기하는 보도되거나 거예요. 한 건 아니기 보도가 때문에 아직 다만 안 됐기 우리가 때문에. 모두가 추정하는 이름은 있죠. 네. 근데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 정말로 뉴시스 기자가 찍었으면 누구랑 대화 나눴는지가 나올 텐데 예. 왜냐면 그 사람 이름을 진짜 누구처럼 이렇게 막 별명으로 저장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현주 예. 의원이. 예, 아직 근데-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죄송합니다. 예. 근데 본인이 어쨌든 간에 아니라고 저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 실제 그 찍은 사람이나 몇 명은 진실이 뭔지 아는데 총리가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저거는 김민석 총리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유시민 작가가 김원윤 씨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합당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더불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목소리를 냈죠. 굉장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였는데 네. 저는 이제 뭐 검찰 개혁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그 검찰 개혁 법안이 제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검찰개혁 방안대로 실제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실행하는 단계에 갔을 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냥 말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가지고 어떻고 저쩌고 뭐 이렇게 검찰청을 폐지하고 여기는 수사만 하고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갈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법을 만들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그 과정이 어렵다는 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은 사실은 법조문 3개만 바꾸면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과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들고 이래서 결국은 수조 원의 지금 돈의 예산이 들어가게 생겨 있거든요. 수조요? 수조 원이 들어가죠. 왜냐하면은 그래요?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아. 지금 우리 검찰에 있으면 검찰청의 수사와 관련된 2%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중수청에 또 시스템을 또 따로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따로 서버를 만들고 그것만 해도 수천억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다른 뭐 인력을 빼고도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온 걸 보면 그냥 법조문 몇 개만 바꾸면 돼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는 건 이미 검찰청법이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중수청이 하는 일을 별도로 하도록 그냥 경찰 내에서 하면 되거든요. 별도의 조직을 만들면 되는 거지. 또 중수청을 만들어서 각종의 여기 지역의 중수청, 저기 지역의 중수청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거를 실제 그 법무부에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그 법안대로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못 만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유시민 장관 같은 분은 어쨌든 뭐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시니까 법률 예? 전문가 아니시니까 아하.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 얘기는 정성호 장관이 나쁜 검사만 있는 거 아니다 하면서 이제 수사권 네. 이제 어떤 보안 수사권 문제도 긍정적인 네네. 입장이신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막언이다 민주당 정신 배신한 거다 이렇게 또 세게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노병 선생님도 신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제가 아침에 그 방송 같이 했잖아요. 무서우셨습니까? 네, 아니 전혀 안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유시민 작가님 사실 평상시에 좀 무서워했는데 아 그래서요? 오늘은 상당히 유하신 것 같고 오늘은 예, 오히려 정성호 장관 얘기를 이제 하셨을 때 저는 정성호 장관 응원한다 이런 말을 제가 일부러 했어요. 예, 근데 워낙 여기저기서 사실은 그분이 비판받고 이제 있으니까. 많이 혼나고 있는 중이어서 예. 근데 지금 김정철 변호사님 말이 딱 맞아요. 실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잘 될까 되게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고 이렇게 사실 동기끼리 했어요. 지금 연수원 동기끼리 말이죠. 네, 뭐 서로 1, 2등을 다퉜군요. 예, 계속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실제 우리가 사실은 권력이 너무 한쪽으로만 몰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도 바꾸려고 한 건데 지금 이제 바꾸려고 하는 시스템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또 모든 권력을 뺏어가지고 또 검찰은 다 죽여버리고 경찰만 경찰이 다 주겠다. 주냐? 이게 사실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실은 조금 그 부분에서 되게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예, 하셨던 거고. 예.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워낙 지은 죄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잘못했으니까 그들의 권력을 일단 처음에는 꺾어놔야 되고 뺏어야 되는 거는 맞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완적인 대책은 마련해 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네. 이제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보안 수사권이에요? 보안 수사권인지 보안사 요구권인지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저는 정성호 장관님 말한 것 중에 그건 잘못했다고 봐요. 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하에 검찰은 뭐 다르다 이런 얘기했는데 맞아요. 결국 그게 결국에는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소리여서 그건 잘못된 그건 되게 네.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그러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비난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예. 그 부분에 대한 비판하고 나머지 걸 혼동해가지고 막 다 싸잡아가지고 욕하는 거는 이제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정성호 장관의 취지는 이재명 정부는 검찰을 이용하지 않을 이용하지 것이다. 않는다. 네. 이제 그렇죠. 주체의 의미를 얘기한 거지. 검사가 그렇죠. 다르다는 게 아니라 어떤 정부의 의지가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다르게 읽힐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번 합당 문제는 그러면 검찰 개혁 등의 이슈로 또 좀 더 분화될 수 있을까요? 일단 조국혁신당은 또 굉장히 강한 입장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아마 이 부분 때문에도 굉장히 그 의견 대립이 있을 것 같아요. 토지 네. 공개념도 마찬가지지만, 어. 그러니까 뭐 토지 공개념 부분에 대한 부분도 헌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예. 사실 검찰 개혁 관련된 부분도 사실 조국혁신당은 좀 더 극단적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검찰은 아예 수사를 못하도록 네. 하자는 입장이고 예. 아예 건드리지도 말고 당신들은 기소만 해라. 이것만 이제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사 기록이 복잡하고 10만 페이지가 되고 20만 페이지가 돼 버리면요. 이게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한 건이. 네, 한 건이. 그러면 이제 그 복잡한 사건을 검사가 받아서 종이로만 읽은 다음에 이거를 기소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져요. 왜냐하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소를 하게 되고 예. 그리고 그 종이로만 읽고 가서 재판을 한다? 그건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에 다양한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약간 조국 혁신당은 좀 극단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민주당과 합당하는 데에서도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가치나 이념보다는 이분들은 DNA가 같고 그리고 결합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합당된다. 합당이 된다. 저는 그렇게 노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아까 말했는데 물음표다. 아니 합당인 게 아니라 뭐 어떤 민주당 지식 내부의 검찰 개혁 그 이슈 문제를 어떻게 사실 검찰개혁 정리될 이슈 것이냐. 문제는 그 초창기보다 지금 많이 조금 약간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서 내려갔어요. 조금 좀 상황을 좀 보자는 쪽이었어요. 지난번에 아하. 검찰개혁 특위에서 음. 우리 당했다 뒤통수 맞았다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되게 놀랬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 냉정하게 상황을 조금 보다 보면은 네.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은 다 좀 동감하는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처럼 검찰한테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마저도 현실적으로 이게 실제 실무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니까 신중하게 하자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송문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좀 그런 염려가 많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다단계 사건들이 있습니다. 금융 다단계 사건은 어떤 A라고 하는 유명한 검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판에 재판에 들어가십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사건이 복잡하고 내용이 너무 어렵고 기록이 너무 방대하기 군대에서, 때문에 공판 검사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소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질문하면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아. 검사가 내용을 몰라요. 답변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재판 진행이 안 되고 변호사는 내용을 완전히 바삭하게 알고 있는데 공판 검사는 모르니 이게 재판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단계를 전문으로 하신 그 검사님이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공판 검사의 공판 관여를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수사 공판 과정이 굉장히 부실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또 현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니, 보완해야 됩니다. 이거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 변호사들 중에 막 웃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현재 어. 무죄 많이 나올 거다. 아, 그래요. 수사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관여를 안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사건 엄청나게 많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저는 아닙니다만. 예, 우리 노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예,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